매력자본, 사람을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힘.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특별히 말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는데도 분위기가 좋은 사람. 함께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이야기를 조금 더 꺼내고 싶어지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며 말합니다. 저 사람은 참 매력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매력은 단순히 외모나 말솜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얼굴, 옷차림, 목소리는 첫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남는 매력은 결국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에서 만들어집니다. 흥미롭게도 애덤 스미스는 우리가 잘 아는 국부론보다 먼저 도덕감정론을 썼습니다. 국부론 이 부의 원리를 다룬 책이라면 도덕감정론은 사람의 마음과 관계를 다룬 책입니다. 그 책에서 애덤 스미스는 인간이 단지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이 말은 매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진짜 매력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지라는 계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상대를 존중하고 있는가? 나는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인가? 라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오늘은 이 힘을 매력자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매력자본이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신뢰를 얻고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돈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관계 속에서 분명히 작동합니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웨는 자본을 돈에만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육, 말투, 취향, 관계망, 평판 같은 것도 한 사람의 사회적 힘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매력도 하나의 자본입니다. 사람을 모으고 마음을 열게 하고 기회를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매력 자본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첫 번째는 듣는 태도입니다. 회의나 모임에서 어떤 사람은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는지,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인지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능력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피곤해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눈을 맞추고 적절한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힘드셨겠네요. 그 생각은 좋은 관점이네요. 조금 더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과 대화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애덤 스미스가 말한 공감과 연결됩니다. 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똑같이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입장에 서보려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 하나가 사람 사이의 거리를 줄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만드는 힘입니다. 학교나 직장에 새로운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온 사람은 모든 것이 낯섭니다. 그때 누군가 먼저 다가와 말합니다. 처음이라 정신없으시죠?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짧은 말은 오래 남습니다. 상대는 그 순간 내가 이곳에서 환영받고 있구나 하고 느낍니다. 이 장면은 부르디웨의 사회자본과 잘 맞습니다. 사회자본은 관계 속에서 생기는 힘입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은 단순히 친절한 사람을 넘어 관계의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정보와 신뢰, 협력이 모입니다. 세 번째는 따뜻함과 유능함의 균형입니다. 심리학자 수전 피스크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판단할 때 두 가지를 본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따뜻한가? 그리고 이 사람은 유능한가? 따뜻하지만 무책임하면 오래 신뢰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능력은 뛰어난데 차갑고 무례하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리더가 일을 잘합니다. 판단도 빠르고 결과도 좋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실수했을 때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이것도 몰라요? 기본이 안 되어 있네요. 틀린 지적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람의 마음은 닫입니다. 매력 있는 리더는 다르게 말합니다. 이 부분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순서로 해보면 더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실수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다루어도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기준은 분명하지만 말의 온도가 다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매력 있는 사람은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드럽지만 기준이 있고 공감하지만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며 따뜻하지만 일도 제대로 해내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활력과 성장성입니다. 사회학자 캐서린 하킴은 매력자본을 외모에만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력 안에 활력, 사회적 기술, 자기표현, 노차림, 분위기, 대인관계 능력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활력입니다. 활력은 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대한 관심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 운동을 배우는 사람, 새로운 앱을 써보는 사람, 젊은 세대의 문화를 무조건 비난하지 않고 이해해 보려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생기가 있습니다. 조금 서툴러도 배우려는 모습 자체가 매력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다섯 번째는 정돈된 자기 표현과 진정성입니다. 현대인은 오프라인에서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인스타그램, 유튜브, 짧은 메시지, 온라인 회의 화면까지 모두 자기 표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하려고 애씁니다. 늘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고 모든 것을 자랑처럼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멋져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로감을 줍니다. 반대로 자연스럽고 단정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삶을 보여주되 과시하지 않고 솔직하지만 무례하지 않으며 꾸미되 속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대적인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은 아무 말이나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답게 표현하되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균형입니다. 여섯 번째는 반응성입니다.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좀 지쳤어. 그때 바로 충고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해. 마음가짐을 바꿔. 다들 힘들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이해일 때가 많습니다. 매력 있는 사람은 먼저 이렇게 반응합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무슨 일이 있었어? 내가 들어줄게. 이 짧은 반응이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관계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응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상대가 꺼낸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그 마음에 적절히 응답하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은 단단한 친절입니다. 친절은 여전히 강력한 매력입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친절은 무조건 참고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숨기고 늘 남에게 맞추는 것은 건강한 매력이 아닙니다. 진짜 매력은 이런 태도에 가깝습니다. 나는 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존중합니다. 나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례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나를 돌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안정적으로 배려할 수 있습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 이것이 현대인에게 필요한 매력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력자본은 외모나 말솜씨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태도,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관계 능력, 따뜻함과 유능함의 균형, 계속 배우려는 활력, 과장 없는 자기 표현, 마음을 받아주는 반응성, 그리고 단단한 친절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애덤 스미스는 인간이 사랑받기를 원할 뿐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말처럼 매력은 남을 속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삶의 태도입니다. 잘난 사람보다 끌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잘난 사람은 잠시 부러움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끌리는 사람은 오래 기억됩니다.
잘난 사람은 감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끌리는 사람은 마음을 얻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만난다면 이 질문을 마음에 품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인가? 나는 따뜻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인가? 나는 좋아 보이려 애쓰는가? 아니면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매력자분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태도에서 조금씩 쌓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 그 분위기를 기억합니다. 매력자본이란 사랑받기 위한 포장이 아니라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는 힘입니다.